한국에서만 7,250억이 넘는 시장 규모가 형성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가 불러온 이 파급력이 쪽으로 불러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단타장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단타장인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제가 여러 번 또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좀 언급을 많이 드렸었죠. 아무래도 이제 다가오는 24년 1월 달에 제약바이오 박람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박람회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24년 1월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에서 열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바이오 박람회이기도 하고 24년도부터 이제 기준금리 점도표가 좀 낮아지면서 인하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올해 23년이나 과거 22년도 이럴 때랑은 또 차원이 다르게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 이전 영상을 통해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고 어떤 기업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SK바이오팜이 상당히 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SK바이오팜에 대한 기업 분석도 자세히 해드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거기에 이제 참여한 기업들이나 괜찮게 보고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이런 박람회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향후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한 거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은 IT 반도체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는 CES 박람회를 우리가 또 이것도 1월 달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CES 박람회를 통해서 예측을 하는데 제약바이오의 트렌드는 바로 이 JP모건 헬스케어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라는 것도 분야가 워낙에 다양하고 병이라는 것도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병에 대한 심각성이라든지 집중도가 높아지고 거기에 대한 치료제들이 굉장히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예측을 해야 돼요. 미래의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가 부각이 될 건 알겠지만 그게 지금 트렌드인지 아니면은 먼 미래의 일일지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CES 같은 것들을 통해서 로봇이나 2차 전지 이런 게 잘 될 건 알지만 올해는 그래서 뭐가 이제 가장 중요하냐, 많은 첨단 기술 중에서 전기차가 지금 집중되고 있냐, 관심을 받고 있냐, 아니면 로봇이 주요 안건이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약바이오 트렌드를 좀 이제 보자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ADC라든지 그 다음에 뉴 모더리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그냥 하나만 꼽아봐라 라고 하면은 이번에 ADC 관련해가지고 레오캠바이오도 올라갔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봤을 때 제일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핫한 게 바로 비만 치료제 시장입니다. 이번에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아무래도 그 일론 머스크가 이걸로 살을 뺐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카다시안 패밀리에서도 이 비만 치료제 통해서 살을 많이 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비만이라는 게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지금 핫한 주제 중에 하나로 떠올랐고요. 이게 또 그 비만 치료제 원래는 당뇨병 치료제로 쓰이던 거였는데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로 넘어오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뭐 일론 머스크나 아니면은 뭐 카다시안 쪽에서 이슈몰이를 하면서 굉장히 부각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명품 산업들이라든지 옷들이 많이 팔리듯이 이런 비만 치료제 역시도 굉장히 좀 잘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이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누가 있냐? 실제로 일론 머스크나 카다시안 쪽에서도 맡고 있다라고 하는 노보노디스크 기업의 비만 치료제가 가장 유명하고요. 바짝 추격해오는 경쟁 기업인 일라이릴리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각자 얘네가 이제 내놓고 있는 비만 치료제 종류들이 있고 또 이제 차기로 내놓으려고 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거를 먼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에서는 싹센다랑 위고비가 유명한데 상용화가 이미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체중 감소 효과를 봤을 때 5에서 10% 정도로 싹센다가 조금 더 효과가 적고요. 그리고 훨씬 더 자주 맞아야 돼요. 이게 주사 맞는 거거든요. 요게 싹센다예요.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 같은 기업에서 나온 위고비라는 제품은 이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체중 감소 효과가 뭐 대략이지만 한 17% 정도로 대폭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위고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싹센다는 굉장히 좀 자주 맞아야 되는 거였는데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투약을 하면 된다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좀 핫해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도 싹센다가 아니라 이 위고비로 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경쟁 업체라고 말씀드렸던 이 일라이릴리에서 마운자로가 이제 상용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당뇨병 환자한테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비만인 사람들한테는 좀 쓰이는 거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위고비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비만 환자라고 해야 될까요? 체중 감소 효과를 노리는 당뇨 환자가 아닌 비만인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위고비를 좀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위고비가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주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과거에는 비만 치료제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막 지방 흡수 억제라든지 식욕 억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GLP-1이라는 요 유사체 요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체내 식욕 조절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먹은 것처럼 식욕을 좀 조절해 주는 호르몬. 요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걸 이용하다 보니까 음식 내려가는 속도도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게 되고, 효과도 1년 복용 뒤에 평균 5.4% 정도로 부작용이 좀 덜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제품이 부각이 되면서 지금의 뭐 위고비라든지 일라이릴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나오는 마운자로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과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살 빼는 약이니 뭐니 말이 많잖아요. 그런 게 다 이제 식욕 억제나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는데, 이 GLP-1 요게 이제 나오면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맞춰서 지금 국내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뭐 8천억 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몇 조, 수조, 수십조 단위로 성장이 가능해 보여요. 한 2030년도까지 가게 되면 전 세계가 아니라 한국에서만 7천억이 넘는 비만 치료제 시장 규모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만 치료제 체중 감소율 비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GLP-1 요거를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거의 큐시미아 같은 식욕 억제제들보다도 위고비의 체중 감소율 효과가 뛰어나고, 아무래도 이제 주 1회 맞는 거다 보니까 싹센다보다는 위고비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싹센다가 이제 나왔을 때는 너무 자주 투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과도 자주 하는 거에 비해서 미비했는데, 위고비가 이 효과를 크게 개선하고 투약하는 횟수도 줄이면서 효과도 대폭 개선하다 보니까 이게 좀 대중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아마 인터넷에다가 막 위고비 이런 거 싹센다 비만 치료제 치시면 폭 가본 사람들 막 전후 사진 비교가 있거든요. 진짜 엄청나게 비포 애프터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맞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이 미국에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고 있고, 이건 한국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문제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질병으로서 비만이 판단을 받거나 평가받게 되게 됐을 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각광받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위고비는 한국에 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싹센다가 출시가 되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매출액 추이를 보게 되면 사실 2018년도에 뭐 그냥 도입이 됐다 수준이지 그렇게 막 부각이 되진 않았고, 19년도 도입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폭발적인 성장을 했다가 20년도 21년도 정체를 경험하고 22년도 특히 23년도 들어서면서 어떻게 보면 이 일론 머스크 이슈가 붐업이 되면서 폭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미국 지역 싹센다와 위고비를 보시게 되면 미국에서는 22년도, 23년도 보시게 되면 23년도부터는 위고비가 압도적으로 매출이 뛰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년, 25년 전망도 싹센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과가 좀 적고 이거는 데일리로 이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위고비는 위클리 한 주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싹센다는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쓰임이 좀 없을 것 같고 위고비를 이제 많이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중들한테 널리 퍼지려면 간단하고 너무 자주 하지 않아야 되는데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위고비가 이제 한국에도 만약에 이제 도입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한국에서도 이 파급 효과가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에서도 싹센다가 있을 때는 그렇게 효과를 봤다라고 좀 보기 어렵고 시장 자체가 그렇게 확장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위고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도 쓰고 이 어떻게 보면 효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중들한테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위고비가 이 시장 파이를 엄청나게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한국에서도 싹센다 매출 추이는 전반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위고비가 이제 한국 시장에 진입이 되게 되면은 한국에서도 지금 미국만큼이나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지금 한국의 비만 치료제 시장은 당뇨병 치료제는 좀 있지만 비만 치료제 개념으로의 시장은 지금 미국만큼의 파급력은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아무래도 뭐 효과가 효능이 편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봤을 때 그렇게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싹센다만 있을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한국에 위고비 들어오기 시작하면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한국 국내에서 과체중 비만 의약품 시장 규모를 전망했을 때 현재 다른 건 없죠. 노보노디스크에 싹센다만 들어와 있고 위고비는 이제 2024년에서 25년 요때부터 일라이릴리의 젯바운드랑 같이 들어오기 시작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이니까 뭐 그러려니 하는데 현재 싹센다에서는 시장이 안 커졌다지만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랑 일라이릴리의 위고비보다도 효력이 좋을 거로 기대가 되는 젯바운드까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2024년 내년 말에서 내후년 초 정도가 되게 되면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투자처로 돈들이 크게 몰릴 걸로 예상이 돼요. 근데 하지만 이미 노보노디스크라든지 일라이릴리는 한국 기업이 아니죠. 한국 기업 중에서 이런 비만 치료제 시장에 투입해가지고 이 약을 시중에 상용화 시킬 걸로 기대되는 판매가 시작될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 가장 먼저 누가 나설 거냐라고 예측을 해보니까 한미 어디인지 아시겠죠? 한미약품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26년에서 27년 정도에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젯바운드가 가장 효능이 좋을 걸로 기대가 되고 그 다음 위고비, 그 다음 한미약품의 제품, 마지막으로 싹센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대상 환자도 2030년으로 가게 되면 한국에서만 72만 명이 넘어서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약가도 뭐 100만 원 정도 수준. 시장 규모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2030년이 되게 되면 전 세계가 아니라 한국에서만 7,250억이 넘는 시장 규모가 형성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 현대인들의 엄청난 합병증을 유발하고 있는 대표적 질병 중에 하나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이름까지 붙으면서 비만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노보노디스크 일라이릴리가 불러온 이 파급력이 한미약품 쪽으로 불러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약품 쪽에서도 지금 HOP 프로젝트라는 거를 통해서 한미 영어 발음을 못했네. 오베스티 파이프라인으로 해가지고 5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으로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임상 1상 진입 3중작용제를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육량 감소를 막아주는 아이템이나 뭐 체중 감소랑 근육량 효과를 증가 효과를 동시에 내는 아이템, 그리고 지금은 주사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사로 이제 맞아야 돼요. 근데 솔직히 주사 맞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걸로 하는 걸로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5개 프로젝트를 통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효능, 안정성 개선,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환자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복약 수능도 교정 가능한 디지털 플랫폼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경구 투약, 오럴 델리버리, 이제 알약 같은 걸로 먹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주사로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투약 편의성이 훨씬 더 올라가니까요. 주사를 맞는 것보다 알약으로 먹는 게 훨씬 낫죠. 사실 싹센다가 좀 문제가 됐던 게 맨날 주사를 놔야 되니까 이거 좀 하기가 접근성이 좀 떨어지죠. 근데 주사로 놓는데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만 맞아도 된다고 하니까 그나마 된 건데, 만약에 이제
알약같이 먹는 걸로 바뀌면은 솔직히 맨날 투약을 하는 걸로 바뀌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섭식장애 개선을 통해 선천성 비만에도 적용을 하고 적용 가능한 비만 치료제에도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체중을 감량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근육도 근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초고도 비만 환자를 위한 비만 치료제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미약품이 조금 아까 말씀드린 노보노디스크의 싹센다 말고 위고비 그리고 이제 일라이릴리의 제품들하고 좀 비교할 만한 부분이 뭐냐면 얘네는 임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 좀 해외 쪽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가 좀 인종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도 임상을 진행하지만 아시아 쪽 그리고 특히 한국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면서 다른 인종 동양인들에게 최적화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려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이제 체질 차이도 있다 보니 비만 치료제 쪽이 동양인 특화로 나온 게 동양 쪽에서는 더 잘 팔릴 가능성이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접근하고 있다, 시도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한미약품 쪽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으로 좀 더 가까이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 한미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자회사로 상장은 안 되어 있는데요. 북경 한미유한공사랑 한미전밀화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만한 게 뭐냐면은 한미약품이 지금 말씀드린 이 비만 치료제는 미래의 성장성을 주도해 갈 만한 기대감이 있는 사업 분야인 거고 지금도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 한미약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불러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북경 한미유한공사 이 중국 쪽에서 이쪽이 지금 굉장히 성수기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매출이라든지 실적 개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출 비중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북경 한미유한공사 쪽에서. 그래서 투자를 했던 게 성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미사이언스 아래에 JVM이라는 코스닥 계열사도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약품 홀로 있는 게 아니라 한미사이언스 JVM까지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요 바운더리 그룹 안에서 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경기민감주도 그렇고 이런 좀 리스크가 큰 기업들은 좀 대기업이나 그룹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을 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좀 괜찮다고 보여지고 돈도 일단 뭐 잘 벌고 있으니까 고평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고평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 논란은 있을지언정 기업이 잘못될 걱정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계속해서 돈을 너무 잘 벌고 있어요. 적자를 안 보고 있고 일단 순이익이 뭐 250억 벌던 기업인데 18년도만 해도 이제 내년 내후년 가면 한 2천억, 1,700억 이렇게 벌 걸로 예상이 돼요. 너무 잘 벌고 있고 잘 벌 걸로 기대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성장도 너무 잘하고 있고요. 매출도 이제 겨우 18년도 막 1조 언저리에서 놀고 있던 기업인데 이제 1조 7천억을 넘볼 걸로 기대가 되는 만큼 일반적인 제조업들만큼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우리가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그 기대감만 가지고 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할 수 있는데 기존 사업을 탄탄하게 잘하면서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도 가장 선두로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 1등으로 상품을 내놓을 걸로 기대되는 게 한미약품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보여드렸죠? 1등으로 내놓을 걸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에요. 이제 상용화를 앞두고 판매를 시작할 기업들 중에서 노보노디스크 제품이잖아요. 삭센다랑 위고비 이거 다. 그 다음 젯바운드도 일라이릴리 다 외국 기업이 판매가 먼저 이루어지는데 한국 기업 중에서는 한미약품의 요거 뭐라고 읽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너무 헷갈렸는데 에페글레나타이드라고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제 읽기 힘들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요게 한미약품 쪽에서 26년 말에서 27년 초쯤에 판매를 시작할 걸로 27년도부터 판매가 진행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기업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가장 먼저 접근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실질적인 비만 치료제 수혜주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기업은 사실상 한미약품이 대표적인 대장주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대감을 안고 있는 한미약품이 그럼 기존의 사업을 어떤 걸 통해서 또 돈을 잘 벌고 있냐? 저건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판매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돈을 버는 거고 아직은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럼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게 뭐냐면은 제품 매출을 대부분 90% 이상 매출 구성이 제품 매출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거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냐? 한미약품 별도로도 그렇지만 법인으로 따졌을 때는 이제 북경한미나 정밀화학 쪽에서도 성장이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경한미 쪽에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또 이제 유명한지 저랑 같이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 연결 실적으로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기업 개별적인 그냥 차원으로 놓고 보더라도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원래도 좋은 기업인데 비만 치료제 시장 쪽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게 이제 판매가 시작되면 엄청난 돈을 벌 걸로 기대가 된다. 그럼 그 전에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로스젯이라는 건데 지금 한미약품의 매출 비중, 매출 품목들을 보게 되면 로스젯이 30%가량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모잘탄이 27.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두 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에소메졸 11.5%, 88 9.9%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88 뭐가 떠오르시죠? 예,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이제 로스젯이 1등인데 지금 매출 비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이 로스젯이 연간 매출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확대가 전망되고 있어요. 얘가 이제 고지혈증에 쓰이는 약품이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성장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매출 추이를 보게 됐을 때 로스젯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 가장 위에 있는 게 로스젯이고 그다음 아모잘탄. 그다음에 요 밑에는 굉장히 좀 미비해요. 그래서 로스젯이랑 그다음에 아모잘탄만 좀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현황이 이렇게 좀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파이프라인 자체도 굉장히 좀 다양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계약 금액 자체가 이미 많이 좀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미 무형적인 가치까지 감안을 했을 때 시총이 지금 충분히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분기별 아까 말씀드렸던 로스젯이랑 아모잘탄 요게 이제 가장 지금 돈을 많이 끌어오고 있는 매출 비중이 높은 분야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분야가 지금 매출 비중이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는 지표고요. 그 다음 거를 이제 또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북경한미 이게 중국 쪽이잖아요. 이쪽이 지금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원래 2020년도까지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고 최근에 또 이제 중국에서 난리 나고 있는 게 뭐예요?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그게 또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기관지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한미 쪽에서의 성과가 좀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경한미 쪽 연간 매출 비중 자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7.5%까지 줄어들었었는데 24.6%까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미정밀이라든지 북경한미라든지 한미약품 별도를 따져봤을 때 물론 한미약품이 지금 이제 매출 비중이 높지만 북경한미 매출 비중도 무시하지 못할 정도 수준이다.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간질환이라고 하죠. 알코올성 이제 간염이라든지 그 다음에 비알코올성 그 다음에 알코올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염 그 다음에 간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영어로 나와 있는데 원래 일반적인 간에서 그 다음에 이 NAFL 단계로 이제 간이 악화가 되고
그 다음 NASH 단계로 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간암 단계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분야에 있어서 간경화로 진행되는 과정 전에 원래 간이 한 번 망가지면 복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도 지금 한미약품이 간경화 그리고 간암, 간질환 이쪽에도 분야를 투입해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체중 감소 효과랑도 좀 연결이 되죠. 우리가 비만이 된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간까지 망가져요. 소화를 제대로 못 시키거나 이런 거 저장을 많이 하다 보면 간이 망가지죠. 그래서 에피노페그듀타이드라는 체중 감소 효과가 나오고 있는 제품이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너지 자체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체중 감소 효과 역시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해온 한미약품에 관련된 내용인데, 기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둘 다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뚜렷해짐에 따라서 수급은 훨씬 더 몰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역시도 계속 늘어날 걸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서 부채 비율이 보시게 되면 75%에서 이제 나중에 60%대까지 떨어질 걸로 기대가 되고요. ROE는 이제 14%대 두 자릿수를 계속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PER은 25.6배 수준으로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PBR은 3.36 정도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에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거 장기간 동안 고점 대비해 가지고 쭉 무너졌던 주가가 이제는 드디어 바닥을 다지고 말아올리고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추세 돌파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매수를 해봄직한 좋은 자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32만 5천 원 가격대를 돌파하는 요 이제 수렴 패턴을 보여줬죠.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같은 고점의 저항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다가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여기를 이제 돌파해서 마무리해 줬기 때문에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전후로 해가지고 주가 슈팅이 강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SK바이오팜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시총이 좀 되는 기업들 중에 가장 좋게 보고 있는 기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SK바이오팜과 한미약품을 꼽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지금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약바이오계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념이라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의 지수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약바이오가 올라가게 되면 올라갈 텐데 좀 폭발력이 살짝 아쉬울 수는 있다. 근데 폭발력도 어느 정도 챙기면서 안정감도 있고 기대감도 많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 트렌드란도 맞아떨어지는 기업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SK바이오팜이랑 한미약품을 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물론 제약바이오라 탄력적으로 주가가 움직이겠지만 조금 더 지루할 가능성이 있어서 저라면 안정성 측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성 측면 기대감까지 봤을 때 밸런스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되는 한미약품이랑 SK바이오팜을 눈여겨볼 것 같아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그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설명드린 한미약품도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미약품이나 SK바이오팜 그 아랫 단계로 내려가는 제약바이오들은 엄청나게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거예요. 진정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영역으로 넘어가는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과 SK바이오팜이 딱 그 경계선에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응원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지금 단타장의 유튜브 채널이 3,000명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0만 명 넘어서까지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저도 돈을 번다는 정직한 모토로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독 알람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응원 댓글도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돈 되는 영상,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단타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